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최근 소름 돋는 찌라시 중 자연계의 악마 열매 능력자의 각성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원피스 1077화에서 상디 혈통인자 각성에 대한 떡밥이 뿌려졌죠. 이 전장에서 각성의 메타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인물이 바로 루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을 향해 출항한 해군 대장 키자루가 있습니다. 키자루는 자연계의 능력자죠. 자연계의 각성은 아직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 각성으로 원피스 전투력의 기준이 과거 악마의 열매의 전투 성능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전투력을 측정하던 메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최근까지도 측정이 상당히 애매한 패기에 메타가 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연계 키자루의 능력의 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 각성에 관해 디테일한 내용을 언급했던 인물은 도플라밍고가 있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발설했죠.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악마의 열매에는 각성이라는 초월적인 윗세계가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 윗세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성 메타에서 어떤 능력이 어떻게 각성할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키자루의 각성에 대해 예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열별 각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인상적인 각성 전투 중 하나였던 도플라밍고와 전투입니다. 이때 루피가 기어포스를 처음 보여준 전투였죠. 도플라밍고는 대지나 건물 등 주위의 온갖 사물 등을 실로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스케일 자체도 말도 안 되게 넓었기 때문에 에그헤드와 비슷한 섬에서 전투를 펼칠 경우 바다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갇혀서 죽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섬까지도 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키자루와 전투가 섬 아니면 바다에서 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루피의 기어포스의 데뷔 무대였는데도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루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플라밍고의 각성을 보며 이것은 초인계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질감이 상당히 컸고 데미지가 강했습니다. 그 다음은 루피가 정말 고전했던 카타쿠리의 각성이었습니다. 카타쿠리 역시 각성한 능력으로 지면을 덕으로 바꾸며 루피를 고립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흐름덕에 혼합시켜 이동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루피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망가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쌓아서 상대방을 질식시킬 수 있는 응용이 가능했습니다. 카타쿠리 역시 각성 후 전투 내내 루피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전투 양상을 보여줬고 이것이 각성이구나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솔직히 루피가 졌다고 봐도 무방한 전투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위에서 언급한 도플라밍고의 각성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키자루 역시 안 그래도 넓은 범위의 공격과 빠른 공격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최근의 각성입니다. 바로 로우와 키트의 각성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로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룸을 모든 사물에 더 씌우는 것이 가능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장성에서 기존의 능력을 초월한 케이스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명과는 다르게 수술수술 열매는 논란이 있고 기술의 범위나 파괴력 면에서 전투 밸런스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각성 기술 사용 시 더욱 큰 체력 소모를 동반하기에 위에서 언급한 케이스와는 다르게 각성 능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은 있지만 빅맘을 쓰러뜨릴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저는 로우가 무려 사왕인 빅맘에게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악마의 열매 각성이 아니었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심지어 상대방의 소리를 지워버리는 기술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불로수술이라는 미친 기술이 남아있죠.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악마의 열매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충격적인 각성인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이 있는데요. 루피의 각성은 위의 것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루피가 카이도와 전투에서 패배 후 심장이 멈췄는데도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 카이도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악마의 열매 각성이 사기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키자루가 자연계 각성을 이루게 된다면 위에서 보여준 것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로성을 호위하며 100척 이상의 군함과 함께 등장하는 키자루가 이제까지 보여준 똑같은 패턴의 능력을 가지고 등장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로우나 키드,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의 전투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겠습니다. 심지어 루피는 이미 사왕이고 카이도를 이겼기 때문에 키자루가 자연계 각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루피를 이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계 열매들이 패기가 등장하면서 많이 평가절하된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를 조종하거나 인간의 범위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한 능력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키자루의 빛빛 열매 역시 각성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낸다면 그냥 절대신이 존재했을 때 키자루의 빛빛 열매 각성에 능력자의 기술을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을 줄 것입니다. 사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빠르고 가장 위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하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자연계의 각성은 자비 없는 파괴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3대장들 능력만 각성시켜도 이미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억지로 자연계 열매 능력들의 각성은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최종장의 긴장감을 위해서 각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검은 수염이 보유한 능력의 각성 역시 너무 부담됩니다. 일단 능력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루피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여러분, 검은 수염 티치는 현재 2가지의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성을 안 했는데도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열매의 각성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주변의 지형과 지물을 어둠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치 우주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형지물들이 빛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티치의 실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루피와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들을 모두 가루처럼 부셔버린 후 뿜어내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둠 열매의 모티브가 블랙홀에 상당히 흡사하니까요. 더 나아가 원거리에서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들의 능력을 봉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검은 수염 티치는 상대방을 직접 터치해야만 그들의 능력을 봉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정거리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루피 역시 고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성의 능력 태양신 니카의 힘과 기업 휩쓸 상태로 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럼 루피는 티치를 절대 이길 수 없게 되겠죠? 어둠 열매로만 상상할 수 있는 전투 양상이 너무 많은데요. 흔들흔들 열매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흔들흔들 열매가 만약 각성의 능력이 아니라면, 각성의 단계가 존재한다면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열매는 절대 각성이 등장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요?